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그 확연하게 드러난 증거는 무엇이냐면 얼마 전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 강사로 초대돼서 강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경제인 단체가 크게 두 개가 있죠. 전경련, 대한상의. 이 대한상의는 SK 최태원 회장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 SK 최태원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상의에서 주최한 제주 포럼에 한동훈 장관이 강사로 초청돼서 40여 분 넘게 강의를 한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나 대한민국 검사 또 내년에 국회의원 빠지다는 거 이거하고는 무관하다. 무관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한동훈 장관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40분 강의를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대한민국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강의를 40분 동안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의 줄기는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경제교육 7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토지개혁이죠. 즉 토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만 농지, 즉 농사를 짓는 농지개혁.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FTA 결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었다.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이 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더니 경제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6.25 전쟁 이후 원조를 받는 국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만든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위기는 인구 문제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출생률이 0.78%. 즉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인구는 약 2천만 명, 50년 후에는 2천만 명으로 줄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유일한 방법은 이민정책이다. 즉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혈하는 그 정책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뾰족한 수가 없다. 물론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인구 감소율이 빨리 속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한동훈 장관이 한 강의의 주제입니다. 이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대지주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거의 소작농을, 소작은 뭐예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땅을 빌린 값으로 거의 한 50%를 지주에게 바치는 아주 불공평한 그런 제도죠. 그런데 1948년도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당시에 전 국민의 77%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러면 10명 중 거의 8명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있었는데 이 77%의 농민 중에서 86%가 소작농.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1.5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지주가 엄청난 농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신생 농업국이었다.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지주를 없애야 되겠다, 대농장을 없애야 되겠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소작료의 50%를 대지주에게 바쳤던 것을 30%만 내는데, 그것도 5년 분할을 해서 낸다. 어떻게? 국가에서 국가 지가 증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가 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 지가 증권을 발행을 한 조건이 30%를 매년 국가에서 받고 5년 동안에서 분할해 낼 경우에는 그 땅이 당신네 땅이 된다. 5년 동안은 소작을 해서 국가에 30%를 내고 5년 동안 30%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그 땅은 당신들이 갖는다. 그러면 내 땅이 생기는데, 농업인이 내 땅이 생기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소작하고 있는 땅을 국가가 지가 증권을 발행해서 국가로부터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게 농지개혁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5년 동안 소작비를 30% 내면 당신네 땅이 된다. 당연히 농민들은 이 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소작을 50% 내던 것을 30%만 5년 내면 자기 땅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농지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북한의 박헌영이는 이 농지개혁은 분명히 실패한다. 왜? 대농지 주지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이것은 완벽하게 성공을 한 것이죠. 농지개혁이. 그래서 본인들 땅을 갖게 되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든 뭐 다른 일을 하든, 일단 공장을 지어도 땅이 있어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지에다가 기업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산업 자원을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그것이 제조, 공업, 서비스업을 일으키는, 즉 산업화를 하는데 기초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건국 아버지이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기초적인 토양을 마련해 준 사람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매국노로 만드는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젊은 기업인들,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또 최태원 아버지 누구죠? 이런 분들이 이러한 산업화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렇게 됐다. 정말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한 의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그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잘 써야 된다. 정부가 있는 것은 그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다. 우리가 경제를 좀먹고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에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했던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민 오거나 또 다문화 가족들에게 권리를 조금 부여하는 정도의 저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강의를 듣고 보니 이것은 경제의 기반이 되는 또 하나의 제도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혁명, 이 다음에는 지금은 인구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거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이민 정책이 법무부, 노동부, 여가부로 다 쪼개져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없다. 즉 책임 있는 부서가 없다. 책임지고 혼날 부서가 없다. 그것이 이민청을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민청을 만들어 놨다 해서 이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죠.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석위에 올려질 때까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내년에 이민청 만들어 놓고 나는 이민청 만들어 놨으니까 끝! 난 혼 안 나도 돼. 그러기 위해서 이민청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한동훈 장관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끝까지 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반석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이민청을 만드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의 핵심 정책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봐서 한동훈 장관은 내년에 총선 출마하고 이런 것은 그냥 여의도 참새들의 지적임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는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은 당분간 법적 제도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고 윤석열 장관도 이를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고 봐야 되겠죠.